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지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CS 강사 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 아마 다들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부류는 나는 이번에 정말 이 자격증을 따서 CS 강사가 되겠어 라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번 들어보고 이쪽 길을 선택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류든 간에 일단 제가 이쪽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으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쓰면 좋을지 이 강사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보통 이 기업 강사가 되기 위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보통 이 CS 강사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이 생각에 딱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직업 이름 자체가 CS 강사다 보니까 너무 고객 응대에 관련된 강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객 응대, 고객을 대할 때 자세 이런 것만 강의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고객 응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우리 감정 노동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감정 관리에 관련된 강의 또는 스트레스 관리 또 그거 말고도 이 강의, 기업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은 또 의무교육 같은 강의도 같이 나가세요. 예를 들면 뭐 성희롱 예방 교육 강의, 뭐 기업에서 정보보안 교육 관리 등등. 그러니까 이 강의에 대해서 꼭 고객 응대, CS, 서비스 마인드 이거에만 딱 국한하지 마시고 굉장히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안에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CS 강사라는 이름 안에 또 우리가 큰 대분류로 기업 강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의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역량,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청중을 공감하고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는 거와 그리고 전달력과 체력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기업 강사는. 그렇다면 그 청중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3P라고 해서 people,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목적, 그 다음에 환경, people, purpose, place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people이죠. 그 청중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일단은 우리가 질문을 교육 담당자하고 많이 해야 돼요. 왜? 기업 교육에서요. 그 청중분들은 이제 직원들이죠. 그들이 앉아 있는 거는요. 기업에서 상사분이 회사에서 자 이번에 가서 외부 강사를 모셔왔으니 강의를 들으세요. 라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바쁜 업무 중에 시간을 쪼개서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시간이라는 거를 투자했을 텐데, 자, 그분들에게 집중력을 계속 우리가 이끌고 가면서 내가 준비한 강의를 잘 전달을 하려면 그들이 들었을 때, 별 기대 없이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들을 만한 게 있네라는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청중은 어떠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떠한 직급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 교육 담당자가 나한테 부탁한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디테일한 현실적인 팁들을 좀 같이 알려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중의 공감과 니즈 반영을 참 잘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딱딱하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니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밌게 강의하는. 그래서 보통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그 제안을 할 때도요.
강사님 정말 이러한 예를 들면 직원 간의 소통에 관련된 또는 고객과의 소통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재밌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양하게 반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전달력이에요. 내가 분석도 잘했어요. 청중 분석도 잘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도 잘 뽑아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내 프레젠테이션을 봤더니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내용이면 사람들이 솔깃하겠지? 이제 그러한 굉장히 그 자신감과 뿌듯함으로 갑니다. 자, 물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솔깃한 내용이면요. 내가 발음이 많이 좋지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보통은 그 기업 강연을 나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강연 또는 약간 4시간, 6시간짜리도 있는데 그거를 진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 전달력 부분들이 잘 받쳐주는 강사가 사람들 귀에 쏙쏙쏙쏙쏙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달력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목소리 전달력뿐만 아니라 사람들하고 청중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한 능력을 잘 가진 사람들도 전달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사를 한다면 기본적인 나의 목소리 상태, 그다음에 스피치의 전달력, 그리고 청중 간의 이러한 소통의 능력,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전달력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무리 없이 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력이에요, 여러분. 체력. 이 체력이라는 거는 물론 이 강단 위에 섰을 때 파이팅 넘치는 그런 체력도 있는데요. 이 강의 1시간 반, 2시간짜리의 특강 강연을 위해서 서울이나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이제 강사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경기권 정도는 보통 1시간 반 안에서 길어도 2시간 안에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 강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애매하다. 그럼 차를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이제 오전 강의랑 오후 강의가 잡혀 있는데 이 텀 사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지방 강요도 운전하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예를 들면 화요일에 경기 오전 강의, 오후에는 여수 강의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낮에 청주 강의, 그리고 저녁에 대구 강의, 이제 이런 식으로 연달아 잡혀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싶어서 막 알아봤어요. 열차 시간 이런 거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 시간 텀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그렇게 4군데를 다녔던. 자, 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대구 강의 끝나고 서울 갈 때는 정말 정신력을 2손으로 꼭 부여잡고 올라왔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날은 일을 하더라도 거의 넉다운. 체력입니다. 체력이 필수적으로 잘 받쳐줘야 돼요. 지방 강의를 꼭 가지 않더라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다니려면 체력이 없으면요. 서 있을 힘,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체력 관리를 평상시에 잘해야 한다. 그럼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운동과 약으로 버팁니다. 운동. 네. 평균 이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약은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3가지가 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러브콜 이렇게 재강의 요청들이 잘 들어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강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사가 되려면 좀 필수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나요? 자, 보통은요, 하고자 하는 강의 분야에 여러분 지식과 열정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잘 모르는 경우는요, 무조건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열정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플러스 알파는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 강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느냐, 어떤 강의를 그 기존에 출강을 했던 강사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본다면, 물론 관공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서류 제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기업 강의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강사의 어떤 자격증 여부라던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강사님 그러면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관련된 자격증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공서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마 이쪽 길을 가신다면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자격증을 가져가시면 관공서에서 자격증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딱 하고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지식과 열정이라는 부분은 자격증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강의 분야에 정말 지식이 많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강사는 같은 CS 강의를 하지만, 또는 같은 뭐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지만 다른 강사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네. 그래서 how to가 중요해요, 여러분. how to. 어떤 방식으로 잘 전달을 하느냐. what은요, 그러니까 뭐를 전달을 할 거냐는 사실 요즘 강사님들이 워낙 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좋은 책들이 서점에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what은 조금만 집중하면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what을 청중분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how to의 방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일방적인 그 원웨이식의 그런 전달 방식보다는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청중분들하고.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한 분 한 분 막 질문을 막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대화 형식으로 좀 편안하게 전달을 하려는 그런 저만의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모듈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 하우트를.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이 기업 강사한테 적합할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모든 여러분, 사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좀 적합한 성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 같은 경우는 또 사람을 많이 좋아야 되는 성격이면 훨씬 더 좋고, 또는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좀 적합한 성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 강사도요, 사실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기업 강사는 특히 사람을 많이 좋아해야 하는 성격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격 자체가. 여기에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 강사, 어쨌든 강의를 하고 강사고 강단에 선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딱딱한 교육의 느낌처럼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으세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강사는 내가 전달한, 잘 준비한 교육의 내용을 청중한테 잘 전달하는 MC와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청중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 자, 이렇게 내가 잘 준비한 그런 지식의 메시지를요, MC처럼 청중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잘 전달하는 사람. 자, 청중하고 소통한다라는 거는 청중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대화를 할 때 그 표정이나 음성이나 어투에서 다름이 나와요. 근데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냥 강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 어쨌든 그 수익이 생기니까 그냥 적당히 이걸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되면 청중분들도 다 알아요. 그냥 저 강사가 저기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이렇게 얘기 전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 당연히 청중분들도 마음을 오픈을 안 하시죠.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 확실히 좀 더 좋더라.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로 어떤 곳으로 강의를 나가나요? 라는 질문들을 또 하십니다. 어떤 곳으로 주로 강의를 나가냐? 네, 다양한 곳에 나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관공서, 뭐 구청이라던가 아니면 공단이라던가 이런 관공서에 관련된 강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 네, 기업 강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합쳐서 이제 기업 강연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 등의 강의를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주제가 아무래도 꼭 CS보다는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면접 스피치라던가 이제 이런 쪽 분야들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 또 학교 강의가요, 창의성과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요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성 관리 이런 강의는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찾고 관공서에서도 찾는 주제거든요.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성에 관련된 강의를 하나 준비를 또 해두신 상황이시라면 충분히 학교에 강의를 또 나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강의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복지관 같은 것도 있고 또는 뭐 일반 그 백화점의 그 문화센터 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강의를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리스트를 쫙 해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또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곳 강의가 그럼 가장 즐거워요? 이왕이면 이렇게 다양한 곳이 있는데 어떤 곳 강의가 즐거워요? 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또 하십니다. 어떤 곳 강의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현실적인 그런 대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강의 페이가 높은 곳에 이제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또 기분이 좋죠. 근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너무 예상했던 답변일 것 같고 좀 저는 이제 금전적인 거를 일단 잠깐 내려두고 기분적으로 즐겁다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즐거운 그런 강의 현장은 어떤 곳인지를 좀 포커스로 두고 좀 답변을 드리자면 각 장소마다 매력이 사실 달라요. 네, 어떤 곳이 가장 항상 이 장소만 무조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없어요. 정말 각 장소마다 그 매력이 정말 달라요. 즉 리액션이 좋은 강의장이면요, 여러분 그냥 어떤 장소든 흥이 나고요, 기분이 좋고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정말 표정과 목소리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제가 일을 하러 강의를 갔지만 리액션이 좋은 데를 가면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정말 뭐라도 더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러한 리액션 좋은 강의장이면 어디든 흥이 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게 다 다르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공서 강의. 자, 이럴 때도요. 보통은 관공서 강의면 이제 공무원분들 대상 그럼 제일 힘들지 않아요? 힘든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리액션이 아무래도 일반 기업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 기업 강의를 갔을 때보다는 리액션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무원분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을 한다면요. 리액션이 적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공무원 강의를 갔을 때 리액션이 이제 일반 기업이랑 다르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긴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분들의 성향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 리액션 해주는 부분들이 약간 이게 가장 큰 리액션이거든요. 그거를 알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지만 잘 웃으시는 분들이 분명 이렇게 한 20%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눈은 웃고 계시거든요. 그럼 같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강의도 대체로는 이제 리액션들이 좋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 강의지만 분야별로 달라요. 어떤 업무를 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대상. 그럼 그런 분들은 기업 강의지만 리액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장소마다 매력이 다릅니다. 뭐 학교 같은 강의를 여러분이 나가시게 된다면 또 그 대학생들의 그 초롱초롱한 학구열에 불타는 그런 눈빛을 또 함께 느낀다면 또 다른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뭔가 그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내가 좀 좋은 메시지를 주는 그 상황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다 매력이 달라요. 네, 어떤 장소든 간에. 강의 수요는 그럼 많은 편인가요? 네, 뭔가 수요가 있어야 우리가 나갈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은지,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일단은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꼭 해야 하는 교육은 유지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이제 한 해 예산이 있겠죠. 거기에서 꼭 교육 비용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써야 돼요. 그 비용은.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이제 그러한 게 정해져 있는 그런 교육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 줄지는 않아요. 기업에서. 보통 준다, 뭐 경기가 어려워서 교육이 준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크게 뭐 중소기업에서 이제 강의를 요청을 하실 때는 진짜로 이게 필요할 때 보통 많이 요청하세요. 지금 우리 직원들의 상황이 이렇다. 이제 그럴 때는 요청을 하시는데 이제 만약에 그 중소기업이 상황이 어려우면 이제 그런 교육을 진행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나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는 정해져 있는 예산을 교육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강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치열한 것은 사실이다. 네, 여러분 치열합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 이 강의를 나갈 때 어떤 필수 조건이 있나요? 필수 조건이 딱히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문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나는 강의 나가요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 강사라는 기업 강의를 나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업으로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어떤 수익이 나오는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강의를 요청을 받는 강사여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자신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력이나 그 관련된 이력이라던가 어떤 스펙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딱히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무기나 강의 스타일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치열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오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으신다면 빨리 직업을 전환하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다. 네,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업을 유지하기가,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업을 유지할 정도가 된다면 그냥 나는 이제 강의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공부하시고 발전하시고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 치열해요? 정말 치열해요. 네, 그런 부분들, 나의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사로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충성 고객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획사를 중간에 두고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그런 충성 고객사가 생기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그런 수익도 어느 정도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적인 얘기도 뒤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강의는 주로 어디를 통해서 그럼 들어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강의 같은 경우는 주로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뜻은 이제 고객사가 이제 강사한테 연락을 바로 하는 거죠. 뭐 메일로 연락을 하든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시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는 보통은 이제 뭐 SNS 활동이나 블로그나 자기만의 어떤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강사분들한테 아무래도 많이 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로 온다거나 또는 기획사를 통해서 온다거나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강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사님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강의가 있는데 그날 시간 되세요? 이런 식으로 기획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연예인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스케줄 보고 그날 강의 가능하면 이제 강의장 가는 거고 강의가 힘들면 그날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기획사를 통해서 강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기획사를 통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강사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인을 통해서 주변에 알려야 돼요. 나 이제 강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리게 되면 주변의 지인에서도 내 주변에 이러한 강의하는 친구가 있는데 팀장님 혹시 이 친구 강의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도 강의를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인을 통해서 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인을 통해서 강의를 나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연결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렉트 일로 계속해서 끌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강사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 다이렉트로 끌어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프리랜서 강사를 해야 될지 사내 강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강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강사님들,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죠. 이 강사라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70%, 80% 이상은 이 프리랜서 강사를 많이 선호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사내 강사를 또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를 보면요. 나는 한 만큼 수익을 원한다. 내가 뛴 만큼 가져가겠다. 하신다면 프리랜서 강사가 아무래도 적합할 것이고, 나는 소속감을 원하고 안정한 수익을 원한다면 보통 이제 사내 강사로 가게 되겠죠. 이 프리랜서 강사로 가게 되면요. 정말 한 달 수익을 내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한 달 뒤, 두 달 뒤, 3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올지는 확실치 않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강사님이라면 어떤 기본적인 그 정해져 있는 거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사실 뭐 보장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번 도전해보겠다. 나는 한 만큼 가져가 보겠다. 하신다면 프리랜서가 맞을 수가 있어요. 또는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출퇴근이 힘드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또 프리랜서 강사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의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이제 사내 강사를 하시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된 수익은 보장은 되니까, 그리고 보통 대기업에서 이런 사내 강사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스펙적인 면에서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사내 강사로 또 들어가셔가지고 안정된 수익을 받으시면서 강의 스킬을 올리시고 또 강의력도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업 강사로 살아간다는 거 어떠세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기업 강사로 살아간다는 거, 제가 기업 강의로 이렇게 한번 지내보니까,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 메시지와 변화를 전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뿌듯함과 감사함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뭔가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주면서 내가 뭔가 수익 창출하면 참 좋겠다. 이제 막연하게 그 틀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업 강사라는 길을 저도 알게 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꿈꿨던 그러한 그 비전이 굉장히 부합이 되는 강의의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삶을 내가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업 강의, CS 강사, 기업 강의 일을 하면서 저와 이런 같은 감사함과 행복함, 뿌듯함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좌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강사를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업 강의를 나갈 때 어떠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할 수도 있는지, 그러한 다양한 주제들도 같이 함께 넣어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까지 완강을 하시면서 이런 분야, 이러한 주제로도 강의를 할 수 있구나, 그 주제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면 되겠구나, 이러한 큰 가이드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